안녕하세요. 현재 서울관광재단 내 서울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엔데믹 관광시장이 열리며 재창업을 희망하는 관광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관광마이스 기업, 특히 재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법인 설립, 계약 진행 과정, 소송 과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 마이스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점도 참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광 마이스업 종사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사업에 더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개인과 법인은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책임의 범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주지와 같은 개인 소유 부동산까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으나 설립 절차, 지분 변동 가능성 등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립 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형태 선택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책임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무한으로 책임을 지지만 법인 사업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용도도 역시 다르겠죠.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 금융기관 대출 시에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분은 어떨까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와 근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개인과 법인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여러 면을 면밀히 살피신 후에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기존 법인을 파산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새로 법인을 설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설립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가 되어서 여러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 법인이 부채가 너무 많아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까지 마무리돼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였다면 그 후에 새로운 법인 B를 설립해서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파산 법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산 절차를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종종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권리관계가 끝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적인 신고일 뿐이지 법인을 해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존 회사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혹 기존 회사 명의로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등기 임원이 기존 회사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회사의 대표가
기존 회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줄 알고 활동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법에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있고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업무를 성실히 해야 하고 정보를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기존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줄 알고 행위를 하시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관광업은 사업 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해외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접촉 중인 해외여행사로부터 영문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법률상 계약서는 증거 자료로서 엄청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약서는 명료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 모든 상황을 다 전제해서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쓰시되 분쟁 해결 조항과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정지, 우리나라 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지역, 예측할 수 있는 지역과 법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리뷰해야 하는데요. 양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상황을 가정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 경우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글 영어판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언어의 계약서가 우선적 효력이 있는지 규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합니다. 게다가 약속한 비용까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히 살피며 계약서까지 잘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이럴 경우 우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행 기한을 정해서 촉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메일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 통지 등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여행 업체가 외국에 소지하고 있으면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나 기타 법령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계약금 등의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체결한 계약서에 관할 조항과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국가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소송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도록 합의 조항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쟁 해결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하니까 분쟁 해결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우선 계약서에 정해둔 바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요건 사실과 항변 사유들을 잘 정리한 후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광, 마이스, 폐업, 재창업에 필요한 경영과 법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타트 시에는 경영 법무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서울관광 마이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검토, 재창업 시 유용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여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셔서 힘찬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스타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